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참 답답한 시장입니다. 주도주 없이 시시각각 테마별로 순환이 돌아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갈팡질팡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자칫하다가 잘못 종목 들어가다가는 수익이 났다가도 금방 손실을 겪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의 일만은 아닐 것 같은 지금 시장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도주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주도주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으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글로벌 시장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자, 뉴욕 증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가 부담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쇼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주들 대부분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어제 장이었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시장은 기술주의 하락세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및 유가 흐름 등에 주목을 했는데요. 먼저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 워치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아이폰 출시가 악화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애플의 주가 1%대 하락을 했으며 최근 중국 당국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령 소식에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의 주가가 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13% 이상 하락한 건데요. 클라우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다른 클라우드 경쟁사인 아마존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도 2%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 흐름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가파르게 치솟은 유가 역시 투자 심리를 압박을 했습니다. 유가는 오펙이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하는 데 따라 공급 부족 우려가 강화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도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동력이 꺾이자 인버스 ETF가 상장을 하게 된 건데요. 첫날 흥행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 첫날 거래량이 300만 주를 돌파하게 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황제조 왕관을 내려놓는 등 2차 전지 테마의 동력이 한풀 꺾인 시점에 인버스 상품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KB자산운용의 KB스타 2차 전지 탑 10 인버스 ETF는 어제 2.86% 상승한 21,01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은 332만 5,134주를 기록했으며 거래 대금은 695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가총액을 6배 넘게 웃도는 규모로 상장 첫날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의 상승세가 꺾인 채 연일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2차 전지 인버스 ETF의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이 연일 힘을 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ETF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BM 수요가 급증한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오늘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HBM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9시 20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는 1.13%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2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4분기부터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년 3분기부터 HBM 일괄 생산 공급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면서 HBM 단품 공급 대비 수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해 올해 3분기부터 HBM 비중이 증가하고 생산 능력 확대로 내년에 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호재를 받으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까지 주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장 마지막까지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셔야 되겠죠. 두 종목 확인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소수 관련주들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설과 관련해서 한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주가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비료업체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중국의 요소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환경부도 같은 날 차량용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외신이 요소 수출을 축소했다고 보도한 업체는 화학 비료 업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이 재고가 충분하다고 밝혀도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부 온오프라인에서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으면서 오늘 KG케미칼, 유니온 머트리얼 등 요소수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 비료주 종목들, 조비나 효성 OMB 같은 종목들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요소수 부족 현상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계속해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지수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시장 살펴보시죠. 자, 양시장 오늘도 혼조세고요. 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보합권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9% 강세 나타나면서 2,546.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하락입니다. 896.9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자, 외국인들의 셀 매도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담아주고 있네요. 8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65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반면에 코스피에서 1,000억 원 넘는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에서 24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양시장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별 등락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테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료 그리고 요소수 테마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 생명보험 쪽도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락하는 테마에는 마리화나 테마가 오늘 단기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면역항암제, 비만치료제, 어제 그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이쪽 부분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빠르게 순환이 돌아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이 1위에 이름 올리면서 15% 이상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엑세스바이오가 11% 이상의 강세,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금 텔레칩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19%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폭 조금 줄여나가면서 9% 이상의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1.61%의 상승 나오면서 94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KG케미칼 아까 요소수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바이오 종목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또 유가 급등에 따라서 흥구석유라는 종목 장 초반에 강세였는데 10% 정도의 현재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루닉 같은 AI 의료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각 종목별로도 다른 흐름
흐름을 보입니다. 테마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시장도 아니라서 전략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저희와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수요일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보합권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테마주들도 들썩들썩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도주 찾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출연해 주시면서 왜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찾아야 되는지 항상 강조해 주시고 찾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는 분과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승부사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월부터 팍스 브런치 출발을 해서 매주 수요일에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장의 주도주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로봇, AI에 대한 내용들 다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마주 장세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다음 투자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전략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멘토님, 일단은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눌렸고요. 그동안 승승장구해주던 로봇주들도 어제 그제장부터 조금씩 이제 눌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현상 언제까지 좀 이어질런지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시장은 추세적으로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조정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아직 하락 추세 중인데 저는 그렇다고 뭐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저점,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저점 부근에서 이제 급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숏이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해야 된다. 마음이 숏이면 손은 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주도주가 없다 했지만 주도주가 조정을 받은 것이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오늘 주도주를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도주가 잠깐의 조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어제 보니까 2차 전지 ETF, 인버스 ETF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ETF에서 수익 나면은 개인들이 가져가지만 손실 나면은 어디가 가져갈까요? 얼마나 수익 보려고 2차 전지 ETF 인버스를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도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주도주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에코프로 같은 것도 크게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나서 뭐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봉이나 이런 차트를 보면요. 이 지지선에 놓여 있다. 에코프로도 놓여 있고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50만 원대 3만 원 최근 오늘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자리는 오히려 눈 감고 매수해 보는 자리지 매도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조만간 또 2차전지 이슈와 함께 또 인공지능 AI 등등 반도체 등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될 상황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간적인 조정도 끝났고 차트상으로의 자리도 이제는 매수 의견으로 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좀 끝나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이따가 하나씩 풀어가 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어떤 걸 해볼까요? 네,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매도세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럼 포스코홀딩스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되게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사실은 차트-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저기보다 지금 이제 2차전지 전에 인공지능 AI 메가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등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죠.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지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언을 드렸는데요. 조언 이후 이 주식이 9일째 상승했습니다. 저희 주식이 9일 상승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제 로봇주들도 많이 올라서 상승이 올해 보니까 600% 상승을 했죠. 뭐 조정기에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던 거. 시장을 이기는 테마는 없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2차전지 반도체가 못 오르면요. 증시가 못 오릅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장기적 긍정적 마인드로 단기적 흐름이 뭐 안 좋았죠. 최근 안 좋았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 달에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 증시의 공매도 잔고 상위 5종목이 바로 뭐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에 집중되는 모습이죠. 자, 공매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공매도 잔량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9월에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포스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엔지엔솔도 공매도 없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하도 그 전에는 에코프로 등에 당해서 손실을 봤던 부분인데, 자,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좀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는지 더욱 강하게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무차입 공매도 등 10개사에서 이제 2억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겨우 2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적으로 뭐 과태료 2억 정도 내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사회적 이슈로도 좀 뭔가 이슈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많아진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가 많아지면은 모두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주식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쇼커버가 발생됐을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네. 우리 증시에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이 아니면은 크게 올라가는 증시 자체가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쪽은 이제 거의 슬슬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리스크와 포스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잠시 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2차 전지 종목군 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5개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매매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단기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지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자세하게 좀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성장주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965년도에 나왔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에 어떤 65년도입니다. 1965년도 6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55년 후의 세상을 얘기한 건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당시에 반도체, 전기차 또한 뭐 태양광, 로봇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게 50년 전이에요. 자,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IMF가 왔을 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성장주보다 구조적 성장 산업주라는 것들이 있어요. 구조적 성장 산업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삼성전자 같은 거죠. 자, 과거에 이제 64 KB램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먼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세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조적 성장 산업의 탄생을 알리는 시초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IMF 시기에 삼성전자도 5만 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5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팍스증력 TV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IMF 시기에 뭐 차트 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고요. 팍스넷이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죠. 그 종목들을 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무슨 말이 많았냐, 이 종목 똥주다, 뭐 5만 원, 뭐 3만 원 간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25년 후에 그 5만 원짜리가 현실 가치로 한 주당 거의 뭐 400에서 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도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25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에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샀던 그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배당을 받고 25년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좋겠지만 저도 그 당시 나이가 어렸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한 분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2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때도 5만 원, 6만 원대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자세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 에이 설마 무슨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가겠어. 뭐 100만 원이 가겠어. 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믿지 못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건데 과거 삼성전자가 그 예시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산업, 그 이후에 큰 물결로 결국은 오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산업인 것이죠. 자, 2차 전지 산업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뭐 힘들고 뭐 최근 증시가 안 좋죠. 왜? 2차 전지가 오를 때 증시가 좋은 거예요. 2차 전지가 꺾이면은 다른 테마들은 기타 테마들은 그냥 올랐다가 빠지는 불꽃 같은 거에 불과하다. 다른 테마, 뭐 요소수 테마, 무슨 테마를 찾아 가시는 분들은요, 단기 트레이드 속에서 수익을 잘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적 성장 산업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IMF 때 5만 원. 저도 그때 매수를 하고 그 나머지를 좀 빼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경매로, 뭐 어린 나이였어요. 20대인데 경매로 뭐 부동산이 싼 것 같아서 경매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많이 크게 올라갔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그냥 뒀더라면은 지금 100억 이상 됐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상당히 크게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 2차 전지에서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회사가 철강주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 빠지고 있지만 리튬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철강주로만 이제 70만 원을 갔던 쪽이 있었죠.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그 당시 이제 철강주로만 70만 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뭐 그냥 월봉 차트도 이제 새로운 성장 시기의 첫 해인 겁니다. 주도주가 한 번 가면은 기본적으로 3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올랐을까? 뭐 여기서 오르고 끝일까? 그게 아니라 저는 올해는 이런 2차 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뭐 그런 것들이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해인 것이고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는 좀 저점으로 좀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2차 전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구조적 성장이라는 말이 사실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도 잘 개념은 안 오는 게, 구조적 성장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다시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IMF 때 5만 원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64KB 램을 개발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장기 투자가 바로 이제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주식을 이제 25년 동안 투자해서 가만히 갖고 있었더라면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삼성전자를 혹시 사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봤습니다.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도 꽤 많이 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 삼성전자를 샀던 모든 사람들은 수익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지금 조정이 있더라도 삼성전자도 장기로 보면은 이 종목을 손절한 모든 사람들은 틀린 것이 된다. 삼성전자를 손절한 모든 사람은 틀린 것이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우리 아나운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렇게 크지 않아도 수익을 보셨다. 맞아요. 네. 그죠?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 테마주에 따라가서 수익 본 것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결국 수익을 봤다라면은요. 그런 이제 메가 트렌드, 우리나라의 64KB 램이 개발되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256KB 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계 메모리 1위가 되는, 이게 바로 이런 게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다.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되신다라면은요. 좀 더 길게 설명을 이 시간에 드리기는 힘드니까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이 구조적 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그런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네. 책을 쓰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산업은 미래까지 쭉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지금 되거든요. 네.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정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과거에 샀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매수를 했었더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부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맞는 그 성장 산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2차 전지 그리고 뭐 로봇주는 잠깐의 조정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 그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1965년에 그렸던 세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가 그 분야에 모두 다 지금 이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메가 트렌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래에 좀 내려가 보시면 이제 우주 발사를 통해서 로켓으로 통해서 수학 여행을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아래쪽에 해주고 있죠. 청소 따위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로봇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전기차 움직이고 있죠. 1965년에 이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재택 치료, 재택 근무, 재택 교육을 받는 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담겨 있어서 우리가 미래에는 이것이 정말 현실화될 것이고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메가 트렌드임에는 사실 확신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는 거에 대해선 주가와 상관없이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이제 뭐 2차 전지 제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혜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유럽 쪽에서는 뭐 환경오염 문제들도 있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만큼 개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럽이 2차 전지를 안 만들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유럽은 2차 전지를 질문의 요지가 이제 유럽이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네. 유럽이 왜 안 만드느냐 2차 전지를 네. 기술력이 안 됩니다. 유럽은 아직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특히 유럽에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탈리아 기타 등등 유럽 국가들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나요?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게 없고요. 특히 2차 전지도 생산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결국은 한국에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좀 있겠죠. 중국에 대한 이제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를 좀 사용을 하면서 테슬라가 원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썼으니까 앞으로 한국 배터리 시장은 죽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단편적인 시각이죠.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장 모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배터리 시장은 이제 커가는 성장 시장이고요. 유럽이 또 왜 못 만들까? 참 저도 신기한 일입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으로서 증기 기관차라든지 특히 영국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미 지하철을 만든 국가인데 지금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국 학생 중이나 뭐 젊은 어린이들이 뭐 굶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요금이요. 얼마 정도 되면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하철 요금이요? 예. 지하철 요금이 한 4,000원 정도 되면 비싸지 않을까요? 예. 근데 지하철 요금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아, 진짜 비싸네. 지하철 한 번 왔다 갔다 타면은 20,000원 나오는. 네. 이거 뭐 사람 살기가 좀 힘든 뭐 유럽이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한 것에 대해서 브렉시트 왜 했냐라고 했는데 그만큼 유럽 에서 이 뭐 지도자들도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 문제, 특히 이제 환경 오염 문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랑 좀 다른 게 사실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같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염되면은 모든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지금 최근 역사적으로 올해가 가장 높은 해였습니다. 이 지구 온도 1도가 올라가면요,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70%가 늘어나요. 폭우가 내리죠. 전 세계가 지금 폭우가 내리고 뭐 쓰나미 오고 엄청난 기후 변화가 오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은 줄여야 되는 것이 인간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 산업의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요. 네. 또한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 저는 이제 다른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쪽보다 저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좋아하는데 뭐 최근에 뭐 좀 많이 좀 조정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 주가가 크게 오르면은요, 조정은 좀 필수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조정이 거의 좀 끝나가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까지 마지막에 짚어주셨습니다. 이 유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좋은 기술력으로 만드는 2차 전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환경 오염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게 왜 구조적 성장 산업인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도 급등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단기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전략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쨌건 이런 2차 전지 주식에서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 저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던 시기, 저의 뭐 유튜브나 저의 카페나 여러 오픈 채팅방에서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99%를 찍었던 적이 7월 25일입니다. 모든 기록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진짜로 99% 수익을 찍었었구나.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요, 어느 종목도 단기적으로 한 이 종목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9일 이상 급등을 했죠. 최근에 7월 달에. 그 이후에 저는 최근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최근에 뭐 공매도 세력이 거의 1위다. 포스코에. 포스코가 공매도가 1위다. 예. 자,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1위란 것을. 근데 이제 그들도 공매도를 많이 쳤던 이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불가결한 사유에 의해서 왜 공매도 쳤을까? 그런 뭐 궁금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질문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송에서 그게 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 오픈 채팅방에서 좀 더 질문을 주시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공매도 잔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 테마 가운데서 하나로 이제 뭐 조선 업종도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하반기 이제 수주 물량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요즘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조선 업황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조선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좀 좋게 보는 기업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제 또 카페에서도 과거부터 이제 포스코와 함께 관심주로 봤던 종목이 이제 HD,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였고 네.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뭐 이런 종목입니다. 저희 오늘의 뭐 관심주로
뭐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것들을 뭐 편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포스코와 함께 네. 생각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고 있고 매장량이 이제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호수에서 리튬 호수를 갖고 있죠. 이런 채굴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철강에서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우디나 특히 중동에서도 이런 이제 앞으로 기름을 많이 팔아서 장사를 해서 번 돈들을 새로운 이제 두바이처럼 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철강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제 포스코도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만일 끝난다. 네. 이제 전쟁 그만하자 힘들다. 막 재건하면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한 이제 세계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이 철근이나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온도도 지구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수증기가 70%나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네. 인프라코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굴삭기 기업이죠. 이 굴삭기도 농기구도 현대 인프라코나 현대 건설기가 잘 팔리고 있는데 포스코도 철강이 잘 팔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네. 요 건설기계나 인프라코나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터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인프라코 같은 회사들 또 건설기 같은 회사들이 미래 핵심 메가 트렌드인 이제 로봇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굴삭기를 만드는 기계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로봇 기술과 접목이 되겠죠. 뭐 앞으로 뭐 이런 회사들이 미래에 영화에 보시면 앞으로 먼 얘기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로봇을 만드는 기계가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보시면은 인프라코라는 기업도 뭐 굴삭기를 만들다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TV 만들다가 반도체 만들다가 스마트폰까지 진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진화하듯이요. 뭐 이런 현대건설기계 예를 들어서 현대 뭐 인프라코 같은 이런 굴삭기 기업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게 되겠죠. 로봇 기술 특히 이제 HD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네. 뭐 로봇 쪽 뭐 현대차나 예를 들어서 로봇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앞으로 점유율을 상당히 추가한다면은요, 상당히 큰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 뭐 2차 전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를 좀 사용하면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면서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항상 이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질 확률이 높다. 그들이 이제 반등 나오고 다시 돌리게 될 때, 자 주식도 매수했는데 마음대로 안 가면 손실이 나죠.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불 붙듯이 불기둥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업종 여쭤봤는데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건설 쪽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HD 현대건설기계, HD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지주사죠.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거래일 전쯤에 굉장한 폭등이 나올 정도로 지주사 치고는 정말 큰 상승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것이 이미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앞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건설 쪽에서도 당연히 로봇 산업이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고요. 그거 누르시면 우리 명승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명승부사 멘토님 만나보실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주도주에 대한 관심과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